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글랜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실제 서비스에 이제 위젯을 개발한 경험기를 공유 드릴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는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의 간단한 이제 이력을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개발은 이제 최근에 2년 정도만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차량에 존재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위치한 클러스터라는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차량 도메인에 관한 지식을 좀 많이 쌓았었고요. 그때 쌓았던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서비스 앱에서 주로 차량의 실시간 상태 확인이라던가 아니면 원격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런칭한 마이 제네시스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가 위젯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됐는지를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마이 제네시스 앱은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제네시스 브랜드에 관련된 앱을 다 통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자체적으로는 일단 컴포즈 라이브러리를 100%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앱뿐만 아니라 차량을 정비 예약하거나 세차 또는 대리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존의 마이 제네시스 앱 그리고 뭐 빌트인 캠이라던가 카페이 그리고 디지털 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각각의 이제 파편화되어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서 마이 제네시스라는 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앱의 홈화면과 그다음에 하단의 컨트롤 탭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저희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처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차량을 원격 제어하거나 아니면 차량의 상태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탭을 진입해서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홈화면에서도 해당 기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어 버튼들을 구성한 상태로 이제 서비스를 첫 런칭을 하였고요. 이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앱을 찾아서 실행을 하고 또 앱이 실행되기까지 이제 스플래시 화면도 기다리고 또 홈화면이 뜬 후에야 이제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불편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위젯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이제네시스 앱에 적용되어 있는 위젯입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젯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피처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통합 위젯으로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위젯을 개발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았고 저는 이제 컴포즈로밖에 UI를 개발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 컴포즈 개발 경험을 통해 어떤 식으로 위젯을 개발할 수 있을지를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접하게 된 라이브러리가 제팩 글랜스라는 라이브러리였고요. 당시에는 글랜스 라이브러리가 이제 알파 버전만 출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잘 될지 안 될지 좀 긴가민가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알파 버전부터 개발을 진행했고 베타 버전으로 한번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현재 서비스 중인 마이 제네시스 앱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글랜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글랜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 그 후에 실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적용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글랜스 라이브러리는 지난 구글 I/O에서 한번 소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 폼 팩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글랜스를 통해서 위젯이나 아니면은 스마트워치에 있는 타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제팩 글랜스가 베타 버전까지 출시가 되었다라고 해서 장표 하나로 공유가 되었었습니다. 21년도 말에 첫 번째 알파 버전이 공개가 되고 이후에 계속해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서비스에 베타 버전을 적용했지만 그 후에는 릴리즈 후보도 출시가 되고 불과 지난주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스테이블한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랜스 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특징은 제팩 컴포즈와 똑같은 방식의 코드 스타일로 그 위젯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부터 소개될 내용은 제가 구글 공식 문서에서 발췌한 글랜스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랜스 라이브러리도 컴포즈와의 이제 의존성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컴포넌트들의 최소 버전들을 좀 맞춰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프로젝트에서 컴포즈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미 맞추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쉽게 글랜스를 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다른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글랜스 라이브러리도 임플리멘테이션만 추가를 해주시게 된다면 바로 코딩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젯이라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상속받아서 구현되어 있는 그거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매니페스트 단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앱 위젯 업데이트에 대한 인텐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필터도 지정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로서 위젯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글랜스가 아닌 기존의 위젯을 개발하더라도 적용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앱 위젯 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 문서상에 나와 있는 그냥 가장 간단한 UI가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표시되는 로딩만 적용해 있는 코드이고요. 하단에 이제 리시버를 구현을 해주시게 되는데, 글랜스 앱 위젯 리시버라는 것을 상속해서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젯 리시버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리시버가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 객체 중에 하나가 글랜스 앱 위젯이라는 컴포넌트인데요. 이 친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컴포즈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 위젯의 UI 스타일을 들고 있는 객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위젯 인포에 들어가는 다양한 내용들인데, 사실 글랜스랑은 크게 무관하지만 좀 위젯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각각의 내용들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이 위젯 글랜스 앱 위젯이라는 객체를 구현을 하시게 될 텐데, 이때 provide 글랜스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하시게 되는데, 이 프로바이드 글랜스 안에 들어있는 마이 컨텐츠라는 것이 결국에는 컴포즈 스타일로 구현되어 있는 위젯의 UI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코드는 컴포저블 어노테이션도 붙어 있고, 내용을 얼핏 봤을 때에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컴포즈와 매우 유사한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글랜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포즈랑은 다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가 들고 있는 모디파이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프로퍼티명이 컴포즈에서 사용하는 것들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젯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용자의 입력을 입력받아서 그 해당 이벤트를 처리하는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변경이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적절하게 UI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랜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용자의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해 놓은 함수들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를 실행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실행한다던가 브로드캐스트로 어떤 인텐트를 송출한다던가 하는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콜백 형태로 액션을 구현해서 넘긴다든지, 아니면 베타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긴 한데 컴포즈와 똑같은 방식으로 람다 함수 형태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이벤트를 넘기는 방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구글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특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인 액티비티를 실행하고 싶으시면 액션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고, 실행할 액티비티인 메인 액티비티만 지정해 주시면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위젯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 코드는 실제 저희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어 있는 코드인데, 액티비티를 실행함에 있어서 인텐트에다가 특정 엑스트라한 데이터들을 담아서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인텐트를 구성한 후에 해당 인텐트를 통해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방식도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실행하는 방식도 액티비티와 유사하긴 한데요. 저는 서비스는 직접 이용해 본 적은 없어서 그냥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코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를 송출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 브로드캐스트로 송출한 인텐트가 수신될 리시버를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 리시버로 위젯의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인텐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아까 보신 액티비티와 마찬가지로 특정 내용을 구성해서 인텐트를 전달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실 때에도 인텐트를 이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담아서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액션을 구현해서 해당 액션을 콜백의 형태로 동작하는 코드인데요. 액션 런 콜백이라는 함수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리플래시 액션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해서 넘기게 되면은 리플래시 액션 쪽에는 이제 온 액션이라는 이벤트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코드는 위젯에 있는 UI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코드인데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특정 로직을 구성을 해서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을 전달함에 있어서 UI 쪽에서 로직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액션 파라미터라는 프로퍼티와 해당 프로퍼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액션 파라미터로서 데스티네이션 키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얘를 받는 액션 쪽에서는 해당 데스티네이션 키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와 가지고 각각 각종 컨디션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제 컴포즈와 똑같은 방식으로도 클릭 이벤트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은 이제 위젯에서 처리하는 그 상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컴포즈와 마찬가지로 리컴포지션에 의한 UI 상태의 업데이트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젯 서비스는 그렇게 생명주기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리컴포지션만 의존해서는 적절한 때에 정확히 상태를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는 1분 이내에 UI에 대한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좀 1분이 지났을 때는 상태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점을 대비해서 위젯을 명시적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글랜스 위젯 쪽에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코드를 잠시 살펴보면 아마 컴포즈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상태를 이렇게 컬렉트 할 수 있도록 변수로 잡아둔 후에 해당 변수 값이 바뀔 때마다 그 변수와 관련되어 있는 컴포즈가 리컴포지션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을 때에도 상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시간이 소요된 후에는 정상 동작을 보장할 수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위젯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방식인데요. 내가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위젯에 대해서 위젯 글랜스 아이디를 지정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면 특정 위젯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글랜스 아이디라는 것은 사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형태의 위젯을 여러 벌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태 위젯을 5개를 구성을 했을 때 각각의 위젯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아이디에 해당하는 위젯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데이트 함수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글랜스 앱 위젯 매니저라는 친구가 사실 홈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위젯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젯 매니저 쪽에서 글랜스 아이디를 검색을 하시면 해당 형태에 해당하는 위젯들을 다 이제 아이디 리스트를 긁어올 수가 있고 내가 업데이트 하고 싶은 위젯들만 골라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특정 위젯에 대해서는 모든 위젯을 다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시면 업데이트 올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쉽게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라는 게 사실 아직 구글 공식 문서에는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위젯에서 상태 관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함수 중에 하나이고요. 업데이트 앱 위젯 스테이트라는 것을 구현할 때 프리퍼런스 글랜스 스테이트 데피니션이라는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특정 글랜스 아이디에 속해 있는 데이터 셋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셋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한 후에 위젯에 그냥 명시적으로 위젯.점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특정 위젯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리퍼런스 글랜스 스테이트 데피니션이라는 것의 내부 구현체는 데이터 스토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글랜스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스토어를 통한 프리퍼런스 셋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신다면은 상태를 잘 유지도 할 수 있고 또 업데이트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랜스 UI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컴포즈에서 사용하는 모든 함수들이 100%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위젯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은 글랜스 라이브러리로 이제 정리가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버전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컴포넌트들을 잘 조합을 한다면은 요구 사양에 맞는
이제 위젯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직 글랜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리모트 뷰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컴포즈에서도 사실 제공되지 않는 컴포넌트를 UI로 구성을 하실 때 안드로이드 뷰 컴포저블을 사용하듯이 해당 컴포저블을 사용하시면 글랜스로 위젯을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인 툴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파지토리 쪽이기는 한데 아직 뭐 공식적인 부분들은 아니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마이제네시스 앱에 적용되어 있는 위젯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내용을 개발했던 경험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젯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젯, 그 다음에 제어를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위젯, 그다음에 두 가지의 역할이 하나로 아우러져 있는 통합 위젯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다크 테마까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투명도를 설정하고 또는 이제 그 디바이스의 다크 테마 적용 여부에 따라서 색깔을 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젯에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 플로우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위젯에서 제어 위젯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상등 켜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 처리는 지금 런 콜백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 온 액션 쪽에서는 이것을 바로 그냥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인증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위젯에서는 바로 실행을 못하고 앱으로 천이시켜서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앱을 실행을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로직을 수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비로소 제어가 수행될 수 있을 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쪽에다가 제어를 수행해도 된다라는 인텐트를 송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 서버로 이제 명령을 전송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올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받아온 결과를 위젯 UI 쪽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제어 명령이 성공적으로 전송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고객분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테마 설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젯을 처음 추가를 이렇게 했을 때 뭐 시스템의 다크 모드에 연동을 할지 아니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설정할지 그다음에 투명도를 어떤 식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당 설정을 했을 때 이제 설정한 값대로 위젯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젯을 여러 개를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젯에 테마를 설정할 수 있도록 로직이 구성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추가한 위젯에 대해서만 테마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살펴보셨던 그 업데이트의 글랜스 아이디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로직을 구성을 하였고요. 업데이트 위젯 바이 글랜스 아이디라는 함수는 제가 임의로 만든 함수인데요. 이 해당 글랜스 아이디가 어떤 위젯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위젯 부류 중에서 특정 위젯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로직을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위젯 매니저 쪽에서 전체 앱 위젯의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업데이트해야 될 위젯을 찾아서 업데이트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하나면에 여러 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위젯에 대한 UI의 상태 처리는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비상등 켜기 버튼을 아마 하나에서 눌렀을 텐데 세 가지가 동시에 로딩이 표시가 되고 제어가 성공했을 때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상태 업데이트를 눌렀는데 메뉴에 있는 것과 이제 세 번째 있는 위젯에 상태 업데이트 로딩이 인디케이터가 실행이 되고 업데이트된 후에 시간도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플로우대로 베이스 리시버를 구현을 해서 모든 인텐트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리시버들을 구성을 해두었고요. 해당 리시버에서는 받은 인텐트에 따라서 각각의 앱 위젯이 각자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태에 무관하게 위젯들이 다 공통된 로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랜스 위젯을 적용하면서 겪었던 소소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랜스가 컴포즈와 코드 스타일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주의가 조금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텍스트에 대한 것을 추가를 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글랜스인가요? 컴포즈에 속해 있는 컴포저블 함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글랜스에 속해 있는 컴포저블 함수예요. 근데 생긴 게 동일하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이제 잘못된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제 크래시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랜스로 위젯을 구현하실 때는 명확히 모듈을 분리하시거나 아니면 좀 임포트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차량 상태를 이미지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박스 레이아웃 안에 한 14가지에서 15가지 정도의 이미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컴포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다 추가를 했더니 특정 이미지들만 표시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를 살펴보니 박스는 10개의 자식 엘리멘트만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자식 엘리멘트들을 박스로 한 번 더 엮어가지고 그냥 1레벨에 있는 자식의 개수가 10개 이내로 맞춰 주었더니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컬럼이나 로우도 동일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의 레이아웃 안에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위젯의 요구사항 중에 그 차량이 업데이트된 시간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표시하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기존의 리모트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노미터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글랜스에서는 아직 해당 컴포넌트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소개드렸던 안드로이드 리모트 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XML로 레이아웃을 일부 작성하고 해당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뭐 텍스트 컬러나 이런 것들은 XML 상에서 정의하지 않고 글랜스 코드 상에서 정의를 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글랜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위젯은 아직 폰트 커스텀한 폰트 스타일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타 버전이 처음에 릴리즈가 됐을 때 폰트 패밀리를 지원한다는 걸 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시스템 폰트에 맞춰서 동작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했던 소소한 이슈는 저희는 이제 원래 앱을 서비스하고 있던 중에 업데이트를 통해 위젯을 이제 고객분들께 배포하였는데 위젯을 배포하자마자 워크 매니저에 대한 크래시가 조금 접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용자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200여 건 정도의 크래시가 접수가 되었고 워크 매니저를 저희가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왠지 이제 글랜스 위젯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고 그거를 구글 이슈 트래커에다가 제보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때 이제 받은 답변이 워크 매니저의 이니셜라이즈를 강제로 이제 디세이블을 시키면은 해당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받아서 해당 로직을 오른쪽과 같이 적용을 하였고 그 후에는 이제 더 이상 크래시리틱스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컴포즈 UI에 익숙하신 분들이 위젯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글랜스 라이브러리는 충분히 괜찮은 라이브러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XML 레이아웃으로 사실 개발 경험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큰 장점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요. 스테이블 버전이 지난주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베타를 하면서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스테이블 이후의 버전을 사용하실 테니 더 이상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알파 버전서부터 개발을 착수해서 중간에 베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글랜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100%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있고 해당 프로젝트들에서도 위젯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5월 달에 마이 제네시스 앱을 출시하긴 했지만 또 글로벌 커넥티드 카 서비스 앱, 브랜드를 대통합하는 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